그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음성 신호도 사실은 이와 같은 크기와 진폭을 갖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 앞에 달려있는 마이크가 어떤 신호를 감지해서 그 신호를 디지털 서킷 안에 집어넣으면 요 순간순간을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크기가 그 음성의 신호 세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010101 하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변환 장치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ADC,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컨버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ADC라는 그런 서킷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킷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응용 파트지만 그런 응용 파트에서 뭐 ADC가 어떻게 변환 과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타이밍이 되면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ADC라는 게. 그게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로 이렇게 코드를 바꿔서 0101 신호. 그래서 이 3이라는 순간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4라는 순간에는 0001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부여를 해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엔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코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엔코딩이고 그런 엔코딩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아날로그 신호 혹은 다른 뭐 디지털 신호라 하더라도 그 디지털 신호가 내가 필요로 하는 최종적으로 필요하는 코드가 예를 들어서 BCD 코드다. 그러면은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를 엔코더라고 하고 그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엔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디코더라는 것은 자, 이 회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디코더에 대한 개념을 보면 그렇게 무언가 변환돼서 왔었죠. 이 디코더라는 이 엔코더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엔코딩된 BCD 코드가 왔었어요. BCD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바이너리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스키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코드는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배웠던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코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체계 및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신호를 이렇게 010, 뭐 100, 011, 뭐 이렇게 순간순간 디지털 코드처럼 부여를 하는 게 엔코딩 하는 작업이고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ADC,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라는 서킷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서킷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 지금 배우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배우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한 순간순간 시간에 따라서 타이밍을 거쳐서 그 타이밍에는 어떤 디지털 코드,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디지털 코드. 그래서 그 타이밍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같은 크기의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크기를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코드를 부여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엔코딩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는 여지 010101의 조합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BCD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스키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텍스트를 취급하는 이런 전자기기, 컴퓨터 기기에서는 아스키 코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코드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코드가 부여돼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원래대로 바꿔야 우리가 이 크기가 지금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의 크기구나. 어느 정도의 크기구나. 이거를 매 시간 흘러가는 거에 따른 코드를 읽고 그러면 3, 2, 1, 2, 3, 4 순간순간 변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얘기했다가 크게 얘기했구나. 빠르게 말하다가 천천히 말하다가 하는구나. 어디서 잡음이 들려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다시 어떤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 신호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과정이 디코딩,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회로가 디코더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를 했죠? 큰 개념은 그거예요. 엔코딩. 코드를 부여한다. 디코딩. 코드가 부여돼서 들어오는 그런 코드를 원래 신호로 다시 절대 크기를 갖게끔 바꿔준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엔코더. 자, 엔코더 서킷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들여다보면은 가장 쉬운 게 이런 데시멀에서 BCD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코드라는 게 여러 가지 코드가 있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BCD 코드니까 BCD 코드를 배울 때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2진수 중에서도 요 BCD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넘버로 바꾸는 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10진수니까 0부터 9까지 있을 테고 9까지 있으면 변수가 자릿수가 3개 이상 있어야 되죠. 3개면 8개밖에 없으니까 0부터 7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그 뒤에까지 표현을 하려면 비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면 2의 4승이면 16개 중에 10개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4개의 비트로 구성을 한 다음에 0에서 9까지의 표현 방식은 똑같아요. 이진수를 표현하는 것. 0은 0000, 1은 0001, 2는 0010, 뭐 이와 같이 쭉 쓰고 0부터 9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코드를 이와 같이 BCD 코드가 어떻게 되어진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환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1이 언제 들어오는지 로직을 여러분들이 그 조합 논리라든지 어떠한 그 과정들 논리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진리표를 작성하고 그 진리표를 회로로 뽑아내고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1이 언제 되느냐, 1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해서 회로를 꾸며낼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 언제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BCD 코드니까 이와 같은 어떤 신호가 인풋 신호가 데시멀로 이렇게 왔다라고 치면 그것이 A, B, C, D 4개의 비트로 출력이 되려면 출력은 결국 4개의 비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들어져야 되고 0일 때 보면은 BCD 코드는 0000 그리고 1일 때 A만 1이 되게끔 2일 때는 B만 1이 되게끔 그와 같이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출력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A를 먼저 해보면 A는 1일 때 혹은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죠. 그러면은 A는 1일 때 혹은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A를 5화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왜냐하면 A라는 것은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 1이라는 출력을 뽑아내니까 결국 1이 들어오는 데시멀 인풋, 3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데시멀 인풋, 5라는 것, 7이라는 것, 9라는 것을 각각 하나씩 뽑아서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거니까 5화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자, B라는 것은 2, 3, 6, 7일 때만 1, 1, 1,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 3, 6, 7 뽑아서 5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로, D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꾸며내면 바로 데시멀 넘버가 들어오면 그 데시멀 넘버가 1이냐, 2냐, 3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A, B, C, D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는 회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데시멀 넘버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로는 다 디지털이고 어떤 스위칭 소자를 기준으로 스위치가 온 되느냐 오프 되느냐 온 되느냐 오프 되느냐에 따라서 0이냐 1이냐를 취급하는 그러한 회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0에서부터 9까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로 바꿔서 01, 01 이렇게 한다는 개념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회로에서 이러한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존재해서 들어오면 얘가 9인지 여기가 1인지 2인지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게 바로 그러한 구분을 해주는 것이 A, D,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하나하나 쪼개서 여기를 9라고 하자, 여기를 8이라고 하자, 여기를 7이라고 하자 라고 하나하나 쪼개서 그것을 이와 같이 어떤 무게를 갖는 수치처럼 표현을 해주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ADC에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그 신호가 어쨌든 거쳐오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9, 8, 7, 1, 2, 3, 4, 5, 6, 7 어쩌고저쩌고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 그 절대 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바꾸는 게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ADC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가장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터치 패드에 달려있는 키보드. 키보드라는 게 뭐 여러분들 핸드폰, 옛날 핸드폰 보면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계산기 같은 거 눌러보면 이러한 배열로 되어 있죠. 전화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런 곳에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큰 볼테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쭉 연결해 놓는 거예요.
연결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이런 복잡한 게 없다면, 그리고 이 배열도 없다면, 이 배열도 없고 그냥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면 볼테이지에 전압분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압분배가 일어나는 이 맨 꼭대기, 이 지점은 제일 큰 볼테이지. 사실 여기는 전원 볼테이지고, 전원 볼테이지 말고 각 저항에 걸리는 볼테이지, 저항과 저항 사이의 노드에서의 볼테이지를 하나씩 뽑아서 전송시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 볼테이지, 여기서의 아웃풋 볼테이지를 V1, VO1이라고 하면, 여기는 VO2라면 VO2가 VO1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여기에 걸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가 볼테이지 드롭이 되고, 나머지 볼테이지가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가 걸리고, 그와 같이 점점 낮은 볼테이지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배열을 해 놓으면 결국에는 0, 1, 2, 3, 4, 5, 6 이 올라가는 요 위에 것들마다 여러분들이 볼테이지가 점점 큰 게 걸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어떠한 스위치를 온 시키느냐 오프 시키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스위치가 다 꺼져 있으니까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연결된 그 각 노드에 똑같은 V 볼테이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하이 볼테이지가 다 크게 걸려 있겠죠. 그죠? 크게 걸려 있으니까 이러한 상태는 normally on, 아니면 뭐 active high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ctive high라는 것은 큰 볼테이지로 그냥 표준화된 상태가, 보통 스위치의 개념, 그럼 스위치를 온 시키면, 누르면 온이 돼서 전류가 흘러서 뭔가를 온 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기기 장치가 액티브 하이, 액티브 온, 노멀리 온 상태다 그러면 스탠바이 상태로 얘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뭔가 불을 밝혀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오히려 그 스위치가 꺼짐으로써 해서 이 전체가 노멀리 온돼 있던 게 오프되면 오히려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개념을 노멀리 온 혹은 액티브 하이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스위치 온 시킨다 그러면 전류가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온 시키고 있다가 쭉 빠져나가게 되죠. 빠져나가면 볼테이지 드롭이 큰 상태였다가 낮은 상태로 가니까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여기가 뭔가 신호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액티브 하이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티브 하이냐 액티브 로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그 설계자의 목적과 사용자의 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호가 각각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면 그 볼테이지가 어디서 들어오면 얘가 들어왔구나, 여기는 어디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그 1, 2, 3, 4, 5, 6, 7, 8, 9가 내가 뭘 누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신호를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로직을 꾸미게 되면 충분히 BCD 코드에서, 이 데시멀 넘버에서 BCD 코드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나요? 되게 쉽죠? 대답을 한 명밖에 안 하네. 한 명도 엄지척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네요. 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의 엔코더, 즉, 요 좌표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좌표가 표현되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어차피 이게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침판은 그 나름대로의 또 원리가 있죠. 자기장을 이용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한다고 치면 이쪽 감지, 이쪽 감지, 이쪽 감지에 센서를 달아놓고 거기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화살표가 이쪽을 가리키면 여기에 센서를 달아놓았다. 그러면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얘가 온 상태가 되면 어떤 방향이구나. 이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게 되면 화살표와 여기에 각각의 센서를 달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센서를 달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화살표가 이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센서랑 인터랙션을 하니까 이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방향을 구분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쪼개놨으니까 3비트면 되겠구나. 그러면 Q1, Q0, Q1, Q2 해서 3개의 비트를 구성을 하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8개니까 여기를 000이라면 뭐 여기를 001, 여기를 010,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북쪽이면 000이라고 하자. 동쪽이면 0, 0, 1이라고 하자.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코드가 어디에 방향을 가리킬 때 11이 되는지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이 되면 각 방향마다 000이다. 엔드가 아니라 오화로 묶고 해서 이와 같이 엔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줄 때는 코드에서 이와 같이 111이 왔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북서쪽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11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111이라는 신호를 보고 그게 북서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서 무언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은 디코더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처럼 뭐 이렇게 111 북서쪽을 가리키는 111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실제 우리가 표현하는 장치에서 이와 같이 화살표로 나침판을 통해서 표현을 하든지 여기서 나침판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센서였던 것이고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침판으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이런 그 자동차에 보면은 요런 거 있죠. 룸밀러 옆에 요와 같이 조그만 불이 들어오면서 S, N, W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표현을 해주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에서 여기에 S, E 이와 같은 표현을 해주는 또 장치가 있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면 결국에 요 하나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이와 같이 생긴 7개의 LED로 표현된 세븐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2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S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2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븐 세그먼트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111이 들어오면 북서쪽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북서쪽이면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풀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S2 즉 이런 거죠. 세븐 세그먼트를 구동할 수 있는 디코더로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 각 세그먼트를 켜고 끄고 다 켜면 이러한 형태의 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고 111이 들어오면 어디를 켜고 어디는 꺼라. 즉 이러한 불을 밝혀라. 그러면 즉 센싱을 해서 코드를 부여를 해서 전송을 해주면 그 코드를 가지고 다시 어디에 불을 켜고 100이면 어떤 방향이니까 어떠한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라 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변화를 해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디코더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것도 알겠죠? 그죠? 자, 앞에 말했던 액티브 하이와 액티브 로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3개의 비트로 구성된 여기에는 4개지만 지금 3개로 그러니까 3개로 코드가 되어 있는 것이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000이다. 그러면 000이면 아웃풋은 10진수 코드였다. 그러면 0이죠. 그러니까 0에 감지가 되게끔 나머지는 다 0이면 0에만 불이 들어오면 이 상태는 0이라는 거죠. 001이면 1이니까 1에만 불이 들어오게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를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꺼져 있고 요 1이 들어온 상태가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것을 이러한 상태. 액티브 로우라는 것은 거꾸로 다 스탠바이가 1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거꾸로 이와 같이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액티브 로우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다 꺼져 있는 상태죠.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스위치 온 시켜서 그 온 상태가 된 것을 켜는 것을 전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normally off 여기는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끄면 동작시키는 normally on 무슨 말인지 알겠죠? normally on, normally off, active high, active low 자 이해됐습니까? 네. BCD 디코더라는 것을 액티브 하이로 할 건지 액티브 로우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목적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 그리고 그 기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력 소모를 감안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피드를 감안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액티브 로우냐 액티브 하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회로로 구성을 할 때 직접 회로의
그 서킷을 뭐 낸드 베이스로 하냐, 노아 베이스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것을 P-타입 기반으로 공정 설계를 할 건지 N-타입 기반으로 공정 설계를 할 건지에 따라서도 뭐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레이아웃도 안 배우고 소자도 잘 안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은 천천히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액티브 로우, 액티브 하이를 결정할 수 있다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하이냐 로우냐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다 켜놓고 노멀리 온 상태에서 0을 만들면 동작하게끔 시키는 액티브 로우다. 그러면 로우다. 그러면 다 11111 꽉 채워놓고 10진수니까 0에서부터 9까지죠. 9까지. 나머지는 다 11111 들어오게 하면 전혀 동작을 안 하는 거고, 노멀리 온 상태니까 다 켜져 있다는 거는 아무 동작도 안 하겠다는 거고, 0에서부터 9까지 0, 여기도 9가 되면 여기가 0. 그래서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일 때 그 상태를 0000. 그러면은 그 각 세그먼트 9가 되는 것, 1이 되는 것, 4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진리표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쭉 연결하게 되는 하면 바로 디코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한 방식이 디코더에 대한 커다란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엔코더에서, 내비게이션 엔코더에서 111이라는 거, 000이면 북쪽이고 111이면 북서쪽이었죠. 그와 같이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어, 내장형이라면. 그래서 뭐 이러한 나침판의 원리에 의해서 구동하는 마그네틱 센서가 있다고 치고, 그 센서의 위치마다 다 어떠한 신호가 감지되게끔, 그래서 이 신호가 이 하늘이 어느 쪽의 위치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코드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것처럼 000 쪽을 가리킨다. 그럼 000이 올 거고, 그러면 000이 오면 북쪽이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장치로 n이라는 걸 표현해라. n이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변환 장치는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변환을 한다.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을 표현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숫자를 표현한 0에서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요 세븐 세그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LED가 이와 같이 배열이 되어 있고, 각 LED의 번호를 A, B, C, D, E, F, G라고 할 때 코드가 10진수를 표현하는 거였으니까 아까 BCD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BCD 코드에서 예를 들면 000, 0이 들어온다 그러면 0이니까 0을 표현하고, 00, 1, 0이다. 그러면 2니까 2를 표현하고, 이러한 식으로 BCD 코드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디코더가 실질적인 표현의 방식으로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위에서 잠깐 갔다 오면
갔다 오면 이와 같이 BCD 코드가 있다 그러면 10개. 어차피 10진수였으니까 10개가 있고 그래서 10개의 아웃풋을 뽑아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BCD 코드는 10개의 코드가 있을 것이고 0에서 0000부터 9를 표현하는 1001이라는 BCD 코드가 그 사이 값을 변하면서 전송이 되어 오겠지만 그것을 표현을 할 때는 즉 7 세그먼트니까 7개의 아웃풋으로 뽑아내어야 요 자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LED는 언제 들어와라. 즉 1일 때 생각하면 A는 안 들어왔죠. G도 안 들어오고 D도 안 들어오고 F, E 다 안 들어왔죠.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F랑 C가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고 그러면 A만 생각을 해보면 A만 생각을 해보세요. A만 생각을 해보면 0일 때 들어오고 1일 때는 안 들어오고 2, 3 들어오고 4일 때 안 들어오고 5일 때 들어오고 6일 때 안 들어오고 7, 8, 9일 때 들어오고 다 다르죠. D일 때 생각해보면 0일 때 들어오고 1일 때 안 들어오고 2, 3일 때 들어오고 4일 때도 안 들어오고 7일 때도 안 들어오고 9일 때도 안 들어오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가 표현해 놓은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보니까 6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9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랑 여러분들이랑 또 다른 거야. 왜냐면 나는 6일 때 A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와라 라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D도 마찬가지로 9일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건 들어와라. 7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7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 좋고 6도 마찬가지로 7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9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 7은 이렇게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설계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냐면 자 뒷장에 0을 표현할 때 디스플레이는 이와 같이 표현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게 G였죠. G만 빼놓고 다 들어온 거야. 그러면 11111 되고 G만 꺼져 있는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숫자 1이다 그러면 0001이라는 BCD 코드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때 디스플레이를 이와 같이 A, B만 아니, BC죠. 여기가 맨 위에가 A였으니까 여기가 A, B, A, B, C, D, E, F, G예요. 그러니까 BC, BC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상태죠. 00000.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랑 여기만 꺼져 있고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꺼져 있냐면 C와 B, C, D, E, F. C와 F만 꺼져 있고 나머지는 다 1111 다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게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각 모양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표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6 이렇게 생긴 6이 싫고 나는 이렇게 생긴 6이 좋다. 그러면 A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B만 안 들어오게끔 만들면 되겠죠. 7도 이렇게 생기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만들면 이게 F였죠. 7, 7, 7, 7. F였죠. 여기가 1이 되게끔.
모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A, B, C, D, A, B, C, D, D에 1이 되게끔. 나머지는 똑같죠. 이와 같이. 자, 그렇게 진리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디코드의 목적은 앞에서 온 것처럼 그 진리표에 따라서 어떤 코드가 들어오면, 어떤 BCD 코드가 들어오면 A, B, C, D 얘네들이 어디를 선택적으로 켜라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일은 누가 하냐면 A, B, C, A부터 G까지 있는 이 LED 7개가 각각 A는 언제 동작하고 G는 언제 동작하고 D는 언제 동작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한 얘기니까 그러한 A에 대해서, E에 대해서, G에 대해서 각 LED에 대해서 어떤 입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진리표를 하나하나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변수는 똑같아. 변수는 어차피 0에서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 거고 그 BCD 실제 디지털 입력이 되는 BCD 코드는 어차피 0부터 9까지의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A 너는 이렇게 동작을 해라. C 너는 이렇게 동작을 해라. 라고 하나하나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A, B, C, D, E, F, G에 대한 각각의 LED를 우리가 코드를 부여해서 전송하는 실제 엔코딩된 넘버를 가지고 A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시킬 건지를 디코딩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르노 맵을 사용하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B, C, D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 그냥 어떠한 변수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있으면은 2의 n승을 맞춰줘야 되니까 2의 3승을 하면 8개밖에 안 되니까 2개를 더해.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2의 4승까지 해서 16개 중에 나는 10개만 쓰면 되니까 어쨌든 4비트로 구성을 해. 4비트로 구성을 했어. 그리고 쭉 써. 그런 다음에 내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결정돼 있어. 이거 다 필요 없고 내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 다음은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10일 때는 어차피 내가 얘를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왜냐면 나는 10진수만 쓸 거니까 여기는 안 쓸 거야. 안 쓸 거고 그러한 신호는 실질적으로 10진수에 대한 카운팅, 디스플레이 장치, 예를 들면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숫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아. 계속 9가 되면 그 다음은 0으로 보내고 다시 1부터 째깍째깍째깍 세고 그 다음에 9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이와 같이 1부터 0까지 1부터 9까지 세거나 아니면 1부터 5까지 아니 0부터 5까지 세서 한 시간을 넘겨주거나 뭐 이러는 카운터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런 카운터는 어쨌든 또 다른 설계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강의 후반부에 다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순차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차 논리 시간에 어차피 카운터를 배울 거야. 그래서 카운터는 1부터 0까지 세건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0개를 세든지 아니면 1부터 10까지 또 10개를 세든지 뭐 1부터 3까지 3개를 세든지 내 마음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게 세든지 아니면 9876 54321 다운 카운팅을 하든지 숫자를 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서킷이 있다면 자 그러면 그런 서킷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면 나는 10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 그럼 좋다 이거요. 카운터가 0부터 9까지만 세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카운터가 있어. 여기까지 세주니까 그 뒤에는 10에서부터 15까지는 반복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떤 게 오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여기에 뭐가 오든지 전혀 1이 오든지 0이 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그러면은 1이 오든지 0이 오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1이 오든지 0이 오든지 뭔 짓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돈케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 DDD로 깔면 되는 거예요. DDDDDDDD. 그래서 돈케어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 걸 쓰지도 않을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변수가 A, B, C, D에 대한 입력 변수가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을 거지만 뭐가 들어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DDD로 깔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상태 하나에 대해서 어떤 진리, 논리, 변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작성을 해놓고 그것을 회로로 표현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카로나 웹이었죠. 그러니까 목적은 7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에 대해서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기능을 하고를 각각 카르노 맵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어차피 예를 들면은 1, 0, 1, 0이 10이라는 거죠. 얘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A는 뭘 응답을 하든지 켜지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어. 왜? 이런 신호는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 B도 마찬가지로 D. 만약에 11이라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1, 0, 1, 1이라는 게 들어오면 A도 B도 C도 다 마찬가지로 뭐 켜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그런 신호는 안 올 거야. 왜? 카운터가 어차피 9 다음엔 그 다음 넘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000으로 보낼 거거든. 그리고 000부터 하나 세서 1001이 되면 9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으로 101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셋 해가지고 000으로 만들고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우의 수에는 있긴 있지만 어차피 이런 신호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들어오지 않을 거고 다 15까지 아이고 그래서 점점점점 15까지 15가 되면 111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A, B, C, D 뭐 다 마찬가지로 D, D, don't care. 켜지거나 말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D, D, D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표를 작성을 할 때 아까 A에 있던 진리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것, 요 앞에서 요 옆에 잘 보이나요? 요걸 갖고 와볼까? 어떻게 갖고 오면 잘 갖고 오지? 자, 여기 A에 있는 것을 진리표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카르노 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카르노 맵에 지금 A, B, C, D에 대한 변수가 0000부터 0001, 0010, 0011 이런 순서로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에 카르노 맵을 할 때는 00, 01, 11, 10이니까 1, 0, 1, 1 이와 같은 순서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 0, 1, 1. 그 다음은 0, 1, 1, 0, 0, 1, 1, 0. 그 다음에 1, 1에 해당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놈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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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케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2개.
1, 1, 1, 1. 나머지는 바로 밑에 10, 11에 있는 놈은 don't care, don't care. 이와 같이 집어넣으면 카르노 웹이 하나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50분의 얘기를 했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진리표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다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카르노 웹에 집어넣은 다음에 8421로 묶으라고 그랬죠. 16이 나오면은 변수가 16개인데 1111 16개가 다 1로 차여져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항상 키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8421 순으로 묶으면 되죠. 그럴 때 돈케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돈케어 1이 들어와도 되고 0이 들어와도 되고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때 어떻게 8421로 묶기 쉬운 방향으로.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에 11이 있는데 얘네들을 두 개로 묶자니 너무 복잡하죠. 8421로 가는 1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회로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8이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를 통째로 묶어버리면 되죠. 나머지 D를 다 1로 가정을 하고.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나를 묶었어요. 그럼 나머지 1들도 묶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1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어. 근데 여기 DD가 있네. 그러면 4로 묶으면 되죠. 8, 4. 그러니 하나, 둘, 세 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대각선으로 하나, 하나 묶을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얘를 4개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묶으니까 여기 보니까 A, B하고 C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뭐 C하고 D는 관심이 없는 거고 A, B 중에서 A가 바뀌지 않고 B는 0하고 1이 바뀌죠. A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자, 됐고 그 다음 여기 A, B는 서로 A도 바뀌고 B도 바뀌고 여기는 C와 D가 변하지 않고 그러면 항상 C와 D가 1일 때 이러한 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C와 D가 1일 때 됐고 그 다음 대각선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보니까 자 D의 바 C는 변하고 있고 D의 바 여기서도 A는 바뀌고 있고 B가 00일 때 B의 바 됐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또 있었죠. 여기 하나 보니까 A는 바뀌고 C가 바뀌고 D가 변하지 않죠. E와 D 이와 같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들여다 보니까 B바 D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X 노아잖아. 그러면 B와 D를 X 노아하고 C와 D를 AND하고 그 세 개를
5화로 묶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회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2시 2분이니까 12시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쉽시다. 12시 7분에 다시 만납시다.
자, 다들 돌아왔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표를 작성을 해서 그 진리표의 내용을 카르노 맵에 집어넣고 카르노 맵을 할 때 돈케어를 잘 활용을 해서 간소화시킨 형태로 수식을 만들고 그 수식을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인 다음에 이와 같이 간단히 회로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회로를 낸드 베이스로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버블 푸싱을 이용해서 OR을 AND로 바꾸고 전부 동그라미를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를 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그라미 A, 즉 여기는 인버터를 하나만 더 달면 되고 얘는 쭉 당기면 그 자체가 낸드고 얘는 쭉 오게 되면 결국 바의 바니까 XO와 XO와 자체도 낸드 베이스로 꾸밀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올 낸드 베이스 서킷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B도 마찬가지로 B도 보면은 1111 이러니까 1111 자, 이거를 1111 그 다음에 1010이죠. 10 10 10 10 그 다음에 11 11 나머지는 DDD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진리표가 만들어지고 카르노 맵이 작성이 되고 그 카르노 맵에서 우리가 자 묶을 수 있는 거 841로 묶으면 가장 편하니까 841로 묶는 방식. 자, 여기에 111이 있고 여기도 111이 있으니까 저렇게 묶으면 8개로 가장 편하겠죠. 묶고 들여다보니까 자, B, C와 D는 01, 01, 01 계속 바뀌니까 얘는 대상이 아니고 A도 마찬가지로 0, 1 바뀌니까 대상이 아니고 B가 0, 0일 때만 1111, 1111이 되니까 B가 0일 때, B 바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묶는 거 1, 1이 남았으니까 요 1은 이렇게 묶으면 편하겠죠. 들어다 보니까 A, B는 0101이 바뀌고 CD는 00일 때, 즉 CD가 00일 때만 1111이 되니까 CD가 00이라는 얘기는 C의 바, D의 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1이 하나 남은 거를 이와 같이 4개로 묶을 수가 있죠. 요 1을. 그러면 A, B는 바뀌고 CD는 항상 11일 때, 즉 CD가 11일 때 1을 응답한다. 이와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들여다보니까 C, D, C의 바, D의 바를 보니까 XOR가 되는 거죠. 그러면 C와 D를 XOR하고 B의 바를 각각 뽑아서 OR로 만들면 이와 같이 서킷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낸드 베이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OR을 낸드로 바꿔라. 그리고 버블을 하나씩 쳐라. 그리고 버블은 쭉 당겨가면 버블의 인버터였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냥 쭉 연결을 하면 되고 얘도 쭉 당겨오니까 버블과 버블이 만났으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B 그리고 C와 D를 XO와 한 것을 두 개를 낸드로 묶어라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쉽죠? 자, 한 개 더 해볼까요? 그만할까요? 7개 중에 한 개, 2개 했으니까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요거 해볼까요? D, D일 때입니다. D일 때. D일 때니까 1, 0, 1, 1, 1, 0, 1, 1입니다. 1, 0, 1, 1, 0, 1, 0, 1, 0, 1, 0, 1, 1, 0, 1, 0. 나머진 DDD, DDD. 자, 그러면 진리표가 작성이 되었고, 카르노 맵이 작성이 되었고, 그 카르노 맵에서 들여다보니까 8421로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8개로 묶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묶을 수 있었겠지만 없어. 자, 그러면 4개. 4개를 보니까,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여기 하나, 대각선에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머지 1, 1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D가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2개를 묶으면 되고, 여기도 2개를 묶으면 되고.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묶었던 거 먼저 보면, 대각선으로 묶은 걸 보니까 B가 0일 때, A는 A바 A니까 대상이 아니고, B가 항상 0일 때, 그리고 C가 항상 0일 때, 라는 얘기는 B의 바, C의 바죠. 그리고 여기에 4개. 그러면 여기는 A, B는 항상 변하니까 아니고, C와 D의 바, C와 D의 바, 더하기, 요 가운데 거 하나 있었죠? A는 변하고, B와 C의 바 D, C의 바 D, 더하기, 여기 하나 남았죠? A 바 B 바 C, A 바 B 바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바 B 바 C는 여기 있고, B, C의 바 D는 여기 있고, C, D의 바는 여기 있고, B 바 C의 바니까 여기 또 틀렸네요. B의 바, C의 바, B의 바, C의 바. 자,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묶으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 C가 공통이니까 이같이 A 바, B 바, C, B, C, B의 바, C의 바. C의 바가 여기 또 있으니까 뭐 또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고 C에 바가 있으니까 C에 바로 묶고 B에 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틀렸나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더 간단하게 묶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 불대수와 여러 가지 규칙, 법칙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줄여 나가면 돼요. 줄여 나가면 되고 줄여서 뭐 어떤 수식이 만들어지면 그런 그 수식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림으로, 회로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A, B, C, D를 A, B, C, A, B, A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LED를 각각 어떠한 A, B의 조합, 즉 B, C, D 코드가 어떻게 들어오면 그것은 수치로 뭐를 표현하게 되고 그 수치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7개의 LED를 통해서 표현을 하려면 결국 어떤 코드가 들어오면 어떤 상태의 LED가 A, B, C, D 중에서 여기는 B하고 C만 켜져라. 어떤 코드가 들어오면 전체가 켜져라. 라고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각각 카르노 맵을 통해서 수식으로 만들고 그 수식을 간소화시킨 다음에 회로로 꾸미고 그 회로를 더블 푸싱을 해서 랜드 베이스로 다 바꾸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로 여기는 회로를 뭐 안 그려 놓을게요. 그죠? 그래도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고 여기 뭐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회로가 비어 있기는 한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그냥 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 자유롭게 변경하지 말고 자유롭게 뭐 그냥 자유롭게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6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싶다. 지금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해도 상관없고 나는 6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9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어떤 사람은 7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7만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7은 내비두고 6만 이렇게 6하고 9만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유념할 것은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7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F가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F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A, B, C, D에 1이 돼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진리표를 이 카르노 매핑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D에 여기에 9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에 1이죠. 그럼 D가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회로 설계는 편해지겠네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그먼트의 출력 형태를 자유롭게 다 변경해서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 그 진리표의 작성
의해서 카르노 맵을 다 펼쳐놓고 카르노 맵에 의한 회로를 각각 이 수식을 만들고 그 수식을 정리를 해서 간소화된 회로를 그리면 A, B, C, D, E, F, G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A, B, C, D니까 A가 나가면 A 바도 생기겠죠. 그러면 A 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A A 바 B B의 바 C도 마찬가지로 C의 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서 A다 그러면 A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였고 얘를 아까 뭐 XOR로 묶고 그 다음에 D에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다시 엔드로 묶고 이러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A다. 그리고 B는 어디선가 가져오고 이 회로를 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회로 여기서 큰 A, B 요 변수 A, B, C, D에 대한 코드가 있죠. A, A 바, B, B의 바, C, C의 바, D, D의 바를 만들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부터 G까지 해서 전체 회로가 만들어지게끔 그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낸드 베이스로 만들고 그것을 전체에 대한 방금 전에 그렸던 전체에 대한 로직 서킷,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코딩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간 보상 대체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중간고사 여러분들 저번에 투표 한 번 했었죠? 대면으로 볼 거냐, 비대면으로 볼 거냐, 과제 대체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40, 46명이 투표를 해서 44명이 과제 대체예요. 여러분들 카톡방 들어가면 여기 나옵니다. 투표를 몇 명 안 하기는 했는데 이미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90%가 90% 이상이 과제 대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대체로 하기로 하고 그 과제는 지금 내주는 요 세븐 세그먼트 설계로 중간고사를 평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날짜는 5월 6일까지 괜찮아요? 다음 주 목요일.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바도로 확인하면 되나요? 네, 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그 주에 기전 실습 과제 기전이 이게 기전 아니에요? 뭐가 있죠? 뭘 내줬지 내가? 아, 조교. 그래요? 멀티플렉서가 아니라 멀티플라이어죠. 곱셈기. 그죠? 네. 음.
목요일까지가 그거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면 될까요? 그 과제 하고 나서 중간고사 여러분들 다른 과목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죠. 그러면 중간고사도 보고 있고 뭐 이거 끝나면 요 과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또 해가지고 이거 내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지? 그러면 13일까지 하면 되나요? 13일까지 오케이. 자, 13일까지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태까지 엔코더, 디코더, 그리고 그 디코더 중에서 단순히 비트와 비트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이 아닌 뭔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우리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 장치를 이용해서 비트 수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형태도 카르나 웹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 변화를 자유롭게 변형을 시켜서 설계를 하는 것을 중간고사 대체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 강의는 나머지는 멀티플렉서 그리고 또 하나는 디멀티플렉서예요. 그래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는 엔코더와 디코더처럼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역할상으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먹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멀티플렉서를 MU, X 해서 먹스라고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먹스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데이터 셀렉터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셀렉터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즉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여러 개의 코드.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또 다른 코드들이에요. 여기서는 A라는 코드, 여기라는 B라는 코드. A라는 코드는 예를 들면은 카운터, 째깍째깍째깍 1초, 2초를 3초를 세는 카운터. B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 C라는 것은 그 와중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것. 그때 속도가 오버가 되면 띵띵띵띵 알람을 울리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데이터를 비교하고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라라고 로직으로 조합 논리를 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인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중심적으로 쓰고 E에 대한 신호만 쓰겠다. 또 어떤 때는 B에 대한 신호만 쓰겠다. 이와 같이 선택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 D1만 쓸 것인지, D2만 쓸 것인지 선택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선택하는 데이터 셀렉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멀티플렉서라는 거예요. 디멀티플렉서는 그러면 뭘까요? 개념적으로. 자, 회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둘째치고 디멀티플렉서라는 것은. 저 뒤에 7.4절에 디멀티플렉서라는 것은 거꾸로 인풋 데이터가 쭉 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누가 써먹어라라고 하는 신호가 정해지게 되면 그 신호에 의해서 아까 최초의 어떤 데이터를 선택했듯이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네가 일을 해라 라고 정해주는 것을 디멀티플렉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선택, 처음에는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해서 쭉 오게 되면 그것을 반대에서는 또 여기서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듯이 여러 가지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애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코드를 얘도 일을 할 수 있고 얘도 일을 할 수 있고 얘도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어떤 신호를 선택을 해서 그 신호를 누구한테 줘. 누구한테 주냐면 네가 팩스 보내. 네가 출력해. 아니면 네가 인공지능으로 전화 걸어. 라고 선택을 각각 할 수 있는, 즉 기기들한테 일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부여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 디스트리뷰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에 대한 개념은 그와 같이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분배시키거나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개념적으로는 또 쉽죠? 그죠? 개념적으로는 쉬워. 그러면은 그것을 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멀티플렉서라는 것을 그래서 멀티플렉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셀렉트 할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존재를 해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셀렉터의 타입이 이 개수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데이터가 4개 있으면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경우의 수가 4개니까 2에 2승 2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00, 01, 10, 11 00이면 너가 해라. 01이면 너가 해라. 10이면 이거를 선택해라. 11이면 이거를 선택하라.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몇 개의 인풋 라인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셀렉팅 할 수 있는 데이터 셀렉트 인풋의 개수도 정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런 다음에 그 경우의 수마다 누가 선택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서 실제 서킷으로 표현을 해보면 별게 아니야. 예를 들면 데이터가 D1, D0, D1, D2, D3 각각 다르게 생긴 애들이 온다면 만약에 4개니까 경우의 수가 4개다. 그러면 2의 n승 2개 그리고 원 신호가 가게끔 반대 신호가 가게끔 0과 1이 반대되는 신호가 각각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나 둘 라인에 따라서 00, 01, 10, 11에 대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0, 0이면 S0, S1이 00일 때는 D0고 01일 때는 D1이고 10일 때는 D2고 11일 때는 D3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00일 때 D1을 선택하게끔 00일 때 그러면 0일 때 쭉 가서 쭉 가서 연결되고 여기서도 0일 때 바신호죠. 여기 파란색 일단 무시하세요. 0일 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 신호가 1이었다면 둘 다 0이 되려면은 바신호로 거치고 그러면 바바가 들어가면 결국 여기죠. 그러면 결국 바바를 거쳐서 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11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AND를 묶으면 11이고 이 신호가 10, 10, 10, 10 바뀌거나 말거나 11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 AND라는 것은 모든 게 1이 될 때 1을 출력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스탠바이가 11이라면 얘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1을 주면 어차피 얘는 1은 여기에 묶여 있지도 않고 바가 여기에 묶여 있고 여기도 바가 묶여 있으니까 11이 되는 순간 얘는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로 각각 누가 선택되게끔 그 신호를 입력해서 얘를 스탠바이가 요 데이터 셀렉터의 비트가 1이 되게끔 여기가 11이 되려면 지금 뭐가 되려면 0, 1일 때였으니까 0, 1일 때였으니까 여기는 바 신호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원 신호가 통과돼서 입력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 셀렉터의 0101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합을 데이터 셀렉트 되는 그러한 라인에 묶어서 연결하면 AND로 연결하면 돼요. 최종 아웃풋은 뭐죠? 넷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얘가 들어오거나 얘가 들어오거나 얘가 선택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어느 하나가 000이니까 얘는 동작 안 하고 그러면 얘만 동작하니까 그 신호가 들어오게 해서 OR로 전송이 되면 어쨌든 답은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동작을 안 하고 요놈이 동작을 하게 되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OR니까 똑같이 여하튼 신호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별로 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카운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카운터가 몇부터 몇까지 세는 카운터가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이 시계다 그러면 째깍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셀 때 그것이 쭉 들어가서 어디에 불을 초침은 어디에 가고 얘는 분침은 어디에 하고 시침은 어디에 하고 그런 식으로 불을 밝힐 때 그것을 데이터 셀렉터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카운터 다음에 데이터 쉬프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버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라기보다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어떤 신호들이 들어올 때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누가 하게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응용으로 이 멀티플렉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같이 아까 10진수로 바꾸고 뭐 그럴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그러면은 최초의 1, 2, 3, 4, 5, 6, 7은 어디서 왔나 라고 할 때 이러한 전압 분배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볼테이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들어오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엔코딩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엔코더에서 디코더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기 전에 누가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떤 것을 셀렉트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셀렉터, 멀티플렉서를 사용을 해서 이같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멀티플렉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스피커가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내는 건데 나한테 소리를 줄 수 있는 거는 mp3 플레이어도 있고 랩탑도 있고 뭐도 있죠. 어쨌든 이거를 이 스피커 뒤에다가 다 꼽아놔.
일단 다 꺼놔. 그리고 얘를 틀고 얘를 틀고 얘를 틀고 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다 켰어. 그러면 얘가 그러면 니네 네 명이서 떠들면 나는 누구 소리를 내줄까? 할 때, 너가 소리를 내봐.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네 개니까 변수가 네 가지죠. 그러면 두 개가 코드가 있겠죠. 그 두 개 중에 01이 되면 얘가 되게끔. 회로는 어떻게 꾸민다고? 앞에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물론 이게 얘가 간단하니까 간단한 얘 회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연산 체계와 로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복잡한 회로입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와 같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멀티플렉서에 대한 개념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이 정도. 멀티플렉서가 하는 개념은 이와 같이 누가 어떤 기기로부터 이런 것을 받아서 일을 할까?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면 코드의 수도 결정이 되고 그 코드에 따라서 각각 누구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앞에서처럼 이와 같은 연결을 해놓으면 이와 같은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11이 들어가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게 멀티플렉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디멀티플렉서는 거꾸로예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누가 일을 해라. 아까는 스피커가 있었고 이 위에 스피커가 있었고 여러 기기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거꾸로예요. 컴퓨터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분배를 하는 거야. 이 정보는 모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프린터를 해라, 팩스를 보내라, 칼라로 출력을 해라, 뭐를 해라 라고 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이 똑같이 반대 개념이지만 똑같죠. 이 역할론적으로 따지면은 반대지만 구분하는 방식은 똑같죠.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네 가지니까 2의 2승. 그러면 00, 01, 11, 10, 11.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각각 역할을 코드를 부여를 해놓고 그 코드마다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0, 1이 나오니까 0, 1이 나오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여기서 이 코드를 보고 따라가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쉽죠? 자, 디멀티플렉서는 그 정도 딱 지금 여기 나온 이 두 가지 개념. 그리고 여기서 멀티플렉서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운 거를 내가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요거랑 요거의 개념. 회로적으로는 요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죠? 전혀 지장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엔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에 대한 궁금증 있나요? 아니면은 숙제를 중간고사 연결하는 숙제니까 질문들과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숙제고 중간고사니까 여기에 빈 회로는 따로 내가 안 그려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연습해보고 뭐 카르노 맵도 해보고 숙제도 많이 해보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따라서 숙제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 여기에 회로를 집어넣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그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어쨌든 원래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내가 올려놨던 거에는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뭐 이 수식도 틀리고 아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틀렸었잖아, 그죠? 틀린 게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틀린 건 없으니까 요 자료 요 형태로 요 날짜까지 바꾼 거 다 그대로 해서 지금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수정본 해서 올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뭐 중간고사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과제는 천천히 뭐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